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면 홍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얼굴 쪽으로 열이 쏠리는 걸까요? 왜 얼굴 쪽으로 열감을 느끼게 될까요? 내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체질적으로 뭐 열이 올라와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한방에서 말하는 상열, 하한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면 홍조 또한 하나의 질환으로 보셔야 되고, 내 몸에 병이 생겼다라는 소리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병을 치료하기 전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하셔야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저는 찾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X축은 나이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잘 보시면 태어났을 때의 온도는 37도죠, 대략적으로. 근데 죽게 되면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겠죠.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수명은 길어짐을 알 수 있고요. 심부 온도가 빨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명은 단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심부 온도를 유지만 할 수 있다라면 나는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고, 심부 온도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요, 항시 37도로 일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입니다. 근데 피부 온도의 특징은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굉장히 안면 홍조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올려서 체온 37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주장하는 안면 홍조의 발생 원인은 바로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건데,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상열 하한도 좀 아니고 체질적으로도 아니고 내 몸에 열이 많아서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 반대가 되는 거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안면 홍조가 되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내 몸의 생리적인, 병리적인 현상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 되는 거죠. 발적,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과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얼굴이 붉었다라는 것은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간 증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편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그때 조직의 변형과 돌연 변이들이 생길 수 있다. 안면 홍조에 있어서는 많은 증상이, 이러한 표면 장력의 약화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질환에서는 구진, 팽진, 수포, 농포, 종기, 종양, 결절과 같은 증상들은 표면 장력이 약화되어서 생긴 증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모공이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는데, 팔, 다리의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은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려서, 얼굴 쪽으로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홍조가 되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모공이 다치는 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가 생기죠. 자, 무한증이 생기거나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 환자들도 대체적으로는 국소 다한증이 있습니다.
상체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다한증이 있는데 열이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리는 부위에서의 다한증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면 홍조는 얼굴로의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려서 피부 온도가 상승되어서 생긴 염증성의 피부 질환,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상열감이 생기는 이유,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내 몸속 온도가 낮아졌을 때 모공이 손발끝에서부터 먼저 닫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손끝에서 먼저 닫힙니다. 그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이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냐 이겁니다. 구멍이 많은 이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상열감이 생긴다.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생겼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안면 홍조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죠. 자, 모세혈관도 확장이 될 수도 있고 홍조, 홍반도 생길 수가 있죠. 상열감, 홍조, 홍반이 생길 수 있고 모세혈관의 확장, 혹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열 에너지가 다 상체로 쏠리기 때문에 심장 부위 쪽으로 열이 쏠리면 불안, 초조, 불면증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열이 쏠리는데 비강으로 쏠리면 비염, 또 안구 쪽으로 쏠리면 충혈이라든지 안구 건조증, 결막염과 같은 합병증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면 홍조 이외에 이러한 다른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 그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안면 홍조를 왜 발생하는지 한번 썸머리를 해드린다라면, 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모든 질병은 시작이 되는데 이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또 음식물의 다양한 점도, 경도, 산도 등에 따라서 세포는 손상을 받게 되고,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심부 온도,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가고, 그때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모공을 닫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열 에너지가 방출이 곤란하겠죠. 그러면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구멍이 많은 이 얼굴로 열이 쏠리게 되면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때 염증이 될 수가 있는데, 단순한 염증이 너무 심하면 다른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지루성 피부염이다, 모낭염이다 생길 수 있는데, 단지 홍조, 홍반, 상열감만 생긴다면 안면 홍조 증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면 홍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은 이 발생 기전을 역으로 가게 되면은 치료 원칙을 세울 수가 있겠죠. 반드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시킬 때 상체 쪽으로 열 쏠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홍조 증상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면 홍조를 치료함에 있어서 3대 치료 원칙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겠죠. 자, 반드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이 될 수 있고요.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 발 끝으로 열이 방출이 될 때 열 에너지는 손발로 많이 가겠죠. 손발이 따뜻해지고 배가 따뜻해지고 상대적으로 얼굴로의 열 쏠림은 줄어들기 때문에 안면 홍조, 기타 다른 뭐 모낭염이다, 지루성 피부염이다, 또 지루 두피염이다, 이러한 것마저도 질환이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피부 온도가 높다고 강제적으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은 바로 완화가 될 수 있겠죠.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하지만 심부 온도까지 덩달아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까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닫혀버리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릴 경우에는 안면 홍조는 좀처럼 낫지 않고 만성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를 낮추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의원은 이 피레토 세라피라는 치료 방식을 개발한 한의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심부 온도를 최적화하는데 그 심부 온도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인체 물리학과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연구 치료하고 있습니다. 좀 기존의 방식과는 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안면 홍조를 치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면 홍조를 치료함에 있어서 저희 한의원은 반드시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그 다음에 피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청열 해독지제, 또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발한 해독지제와 같은 약재를 복합 처방해서 피레토탕, 피레토환 등을 만들어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거 약물 이외에도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을 병행치료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점은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저희 한의원만의 인체 물리학,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환자분들한테 주의해야 될 것, 또 권장해야 될 먹거리나 환경 여건들을 집중적으로 강의식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심부 온도를 최적화하는 길만이 근본적인 안면 홍조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면 홍조를 치료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 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추지 말자라고 했는데, 일단 한편에서는 피부 온도를 높이면 안 되겠죠. 외부에 열을 가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에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심부 온도가 낮으니까 심부 온도를 낮추면 안 되겠죠. 뭐 찬물을 먹는다든지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지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심부 온도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을 주의해야 되겠고, 또 차가운 환경도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공을 닫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뭐 계속 보습제를 전신에 바른다든지 하면 모공이 다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또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의사항도 꼭 좀 지켜가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실 때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치료 효과도 좀 빨리빨리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황제내경의 한의학의 바이블이죠. 황제내경의 천한 일엄적 인혈 엉업이 위기심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 하늘의 기온이 낮고 또 햇볕 또한 구름이 많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차가울 때 우리 사람의 혈액 또한 굳어지고 또 기운도 가라앉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제 이론에도 마찬가지죠.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의 점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바로 응업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아무래도 혈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기가 침하는, 가라앉는 그런 현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문구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심부 온도와의 상관관계,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일치가 되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피레토 어록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면 홍조에 대해서 강의 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